사랑이란 밤하늘에 떠있는 달처럼 잃고 나서야 그 크기를 깨닫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달빛이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한강 수면 위로 고요히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달빛달이 그 이름은 마치 이 풍경을 위해 존재하는 듯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고도 서울, 잠실의 상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을 지켜봐온 이 다리는 오늘 밤도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짐을 느끼게 하는 바람이 강물을 어루만지듯 불어왔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잠실은 타오르는 듯한 붉은색과 황금빛 노란색으로 물들어 고요함 속에 화려함을 더하고 있었다. 다리 근처에는 조용히 자리 잡은 카페가 따스한 불빛을 밝히며 오가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그 부드러운 불빛에 비춰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리 위에서 겹쳐졌다. 한 사람은 부산에서 온 사진작가 청년 지훈이었다. 일 때문에 서울에 온 그는 잠실의 풍경에 매료되어 해 진녘까지 촬영에 열중하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한복 차림의 여성 아라였다.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가업인 한복 가게를 돕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이 다리를 건너며 잠실의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아라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지훈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다. 저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그의 말에 아라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찰칵하는 셔터 소리가 정적을 깨고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지훈은 아라의 단아한 아름다움에 눈을 뗄 수 없었다. 한복 차림의 그녀는 마치 옛 그림에서 걸어 나온 듯 이 풍경에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한편 아라는 지훈의 다정한 눈빛과 카메라를 든 진지한 모습에 어딘가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다. 짧은 대화 후 두 사람은 헤어졌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운명의 실이 두 사람을 이어준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밤, 달빛다리 위에서 시작된 만남은 곧 두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애틋한 그리움이 엮어내는 잊지 못할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마음의 궤적을 따라가며 잠실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사랑의 깊이와 덧없음을 그려낼 것이다.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때때로 격렬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온다. 그것은 마치 한강의 흐름처럼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세게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결말은 과연 희망에 찬 것일까? 아니면 자,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당신도 함께 발을 들여놓아 보지 않겠습니까? 분명 당신의 마음속에도 깊고 조용한 감동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지훈은 아라의 단아한 모습에서 어딘가 익숙함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시절 보았던 빛바랜 사진 속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묘한 기분이었다.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살아온 지훈에게 아라가 풍기는 고요한 분위기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훈은 조금 긴장하며 물었다. 아라라고 해요. 아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는 달빛에 비춰 더욱 빛나 보였다.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요. 잠실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정말. 지훈은 말을 잇지 못하면서도 속마음을 전하려 애썼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이에요. 특히 이 다리와 그리고 지훈은 아라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당신을 만난 건 기적 같아요. 아라는 지훈의 솔직한 시선에 살짝 얼굴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저 고요히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스한 것이었다. 이윽고 지훈이 입을 열었다. 괜찮으시다면
좀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라는 조금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다리 난간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훈은 부산에서의 삶, 사진작가가 된 계기, 그리고 잠실에 온 이유 등을 이야기했다. 아라는 서울에서의 삶, 가업인 한복 가게 이야기, 그리고 잠실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했다. 지훈은 아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의 온화한 표정 뒤에 때때로 드리우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아라 씨, 혹시 힘든 일이 있었나요? 지훈의 말에 아라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아라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시선을 피했다. 지훈은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건드렸음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성장 과정,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아라가 아쉬운 듯 말했다. 그러게요. 지훈도 헤어짐이 아쉬웠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훈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네. 분명. 아라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다리 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지훈은 아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심장의 고동이었다. 다음 날 지훈은 다시 달빛 다리를 찾았다. 하지만 아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훈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아라의 다정한 미소, 온화한 목소리,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감춘 슬픔까지. 지훈은 아라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라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며칠 후 지훈은 아라의 집을 찾아갔다. 아라는 지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두 사람은 아라의 집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아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아라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과 더 함께 있고 싶어요. 아라는 지훈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지훈 씨. 아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약혼자가 있어요. 지훈은 아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저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라는 지훈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약혼자를 생각하면서도 지훈에 대한 마음이 날마다 커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라의 약혼자, 현우는 서울의 유명 한정식집의 후계자였다. 그는 아라를 깊이 사랑했고 그녀와의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라는 현우와의 결혼에 어딘가 망설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현우의 사랑이 그녀에게는 때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아라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 할머니는 아라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마음의 지지대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라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실을 찾기 시작했다. 잠실의 자연은 아라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그리고 달빛다리 위에서 만난 지훈은 아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아라는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약혼자의 존재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아라는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한편 지훈은 아라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녀를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라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생겨났다. 그것은 운명에 휘둘리면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간직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것은 아라의 약혼자, 현우의 존재가 두 사람의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사건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골은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져만 갔다. 전화 속 목소리는 날마다 차가워졌고 문자 메시지 답장도 점점 늦어졌다. 지훈은 일에 쫓겨 아라와의 시간을 희생하는 일이 많아졌다. 아라는 그런 지훈에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의 꿈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라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훈의 연락을 기다리는 나날 속에서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렸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아라야, 무슨 일이야? 뭔가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라는 그렇게 말하며 울음을 참았다. 지훈은 그녀의 마음속 절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라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미안해, 아라야. 요즘 일이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했어. 아니야, 알고 있어. 지훈이의 꿈을 응원하니까. 아라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분명 가라앉아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다. 그날부터 지훈은 아라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정을 조정하고 최대한 빨리 서울에 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아라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우선시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아라는 예전처럼 지훈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지훈의 사랑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라는 지훈에게 이별을 고했다. 지훈아, 이제 더는 안 되겠어? 헤어지자. 아라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아라를 붙잡았다. 아라야, 기다려줘. 헤어지기 싫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이미 늦었어, 지훈아. 너의 마음은 이미 여기에 없어. 아라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아라에게서 떠나버렸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두 사람은 다시 달빛 다리 위에서 헤어졌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완전히 끝난 순간이었다. 아라는 흐느껴 울었고 지훈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라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잠실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으며 폭우가 땅을 세차게 때렸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슬픔을 대변하는 듯한 격렬한 폭풍우였다. 지훈은 비에 젖으며 달빛 다리 위를 방황했다. 그는 아라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후회에 휩싸였다. 그는 왜 더 빨리 아라의 마음속 절규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더 빨리 그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리고 아라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강하게 느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다. 아라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는 지나가고 하늘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의 크기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사진작가로서 일에 매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늘 아라를 생각하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몇 년 후, 지훈은 다시 서울을 찾았다. 그는 아라를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잠실로 향했다. 그리고 달빛 다리 위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그녀와의 추억에 잠겨 있었다. 그때 그의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씨.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긴 생머리에 수수한 차림의 아라였다. 몇 년 만에 만난 그녀는 예전보다 더욱 성숙해진 분위기를 풍겼지만 여전히 그때 그 다리 위에서 만났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아라.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라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에요, 지훈 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품 안에서 지훈은 지난 세월 동안 느꼈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랑의 기쁨을 한꺼번에 느꼈다. 아라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지훈은 다시는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떻게? 여기에? 지훈은 아라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라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그 후로 현우 씨와 헤어졌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지훈 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라의 말에 지훈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라의 마음속에도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니. 나도 너를 잊을 수 없었어. 지훈은 아라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지훈은 서울에 머물며 아라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잠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데이트를 즐기고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아라의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았다. 아라의 가족들은 따뜻하게 지훈을 맞이해 주었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어느 날 지훈은 아라를 데리고 특별한 장소로 향했다. 바로 지훈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부산의 바닷가였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지훈은 아라에게 반지를 건네며 청혼했다. 아라야,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아껴줄게. 아라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부산의 바닷가에서 뜨거운 키스를 나누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결혼식은 잠실의 한 전통 한옥에서 열렸다. 아라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훈은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며 축복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아라의 친구들은 그녀의 행복한 모습에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로 떠났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달콤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나갔다. 지훈은 아라를 위해 직접 사진을 찍어주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둘만의 추억을 만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훈은 사진 스튜디오를 열었다. 아라는 지훈의 스튜디오 일을 도우며 한복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키워나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갔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예쁜 딸아이를 얻었다. 아이의 이름은 달이었다. 달은 아라를 닮아 단아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랐다. 지훈은 달을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다. 아라는 지훈과 달을 바라보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에 감사했다. 어느 날 달이 지훈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랑 어떻게 만났어? 지훈은 아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달에게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헤어짐과 재회,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달은 아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다. 아빠, 엄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아빠랑 엄마는 정말 잘 어울려. 달의 말에 지훈과 아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은 달에게 사랑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세월이 흘러 달은 어른이 되었고 지훈과 아라는 손자 손녀를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잠실의 달빛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달빛 다리 아래로 벚꽃잎이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다. 지훈과 아라의 딸, 달은 어느덧 18살이 되어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다. 맑고 큰 눈망울과 부드러운 미소는 아라를 닮았고 사진에 대한 열정과 예술적 감각은 지훈을 닮아 있었다. 달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사진작가인 아빠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았지만 엄마처럼 한복 디자이너가 되는 것에도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엄마, 나 사진작가가 될까? 아니면 한복 디자이너가 될까? 달은 아라의 작업실에 앉아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라는 미소를 지으며 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글쎄, 달이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 것 같니? 사진을 찍을 때도 좋고 예쁜 한복을 디자인할 때도 좋아. 둘 다 너무 재밌어. 그럼 두 가지 모두 해보는 건 어떠니? 둘 다. 사진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한복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계승하는 거야? 두 가지 모두 의미 있는 일이잖니. 아라의 말에 달은 눈을 반짝였다. 맞아. 사진으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럼 사진과 한복 디자인을 모두 공부해야겠네. 달은 들뜬 마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아라는 그런 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며칠 뒤, 달은 학교에서 열린 대학교 진학 설명회에 참석했다. 여러 대학교의 부스를 둘러보던 중 달의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었다. 바로 한국전통예술대학교의 부스였다. 이 대학교는 사진과와 한복 디자인과가 모두 유명하네. 게다가 잠실 캠퍼스라니. 우리 집에서 가깝잖아. 달은 흥분된 마음으로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친절한 선배들은 달에게 학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달은 더욱 이 대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여기서 사진과 한복 디자인을 모두 공부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달은 그날부터 한국전통예술대학교 입시 준비에 매진했다. 사진 공부를 위해 아빠 지훈에게 사진 촬영 기법을 배우고 틈틈이 잠실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한복 디자인 공부를 위해 엄마 아라의 작업실에서 한복 디자인과 바느질을 배우고 전통 문양과 색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대학교 입학 시험 날이 다가왔다. 달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기에 자신감이 넘쳤다.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달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달빛 다리를 건넜다. 후아, 드디어 시험 끝났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지? 달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콧노래를 불렀다. 그때 달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저 사람. 다리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남자는 훤칠한 키에 훈훈한 외모를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달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달씨 맞으시죠? 네. 저를 어떻게... 달은 의아한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청년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전통예술대학교 사진과 2학년이에요. 달씨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혹시 우리 학교 사진과에 지원하셨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제 사진을? 달씨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스튜디오에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좋아해서 가끔 들르거든요. 태주는 달의 아빠, 지훈의 스튜디오에서 달이 찍은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다. 그는 달의 사진에서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잠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고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군요. 제 사진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은 조금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다. 태주는 달에게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태준의 제안에 달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리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진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 후 달과 태주는 자주 만나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하러 다니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달은 태준에게서 사진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고 태준은 달에게서 섬세한 감성과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어느 날 태준은 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달씨, 저는 달씨를 좋아합니다. 달씨와 함께라면 제 꿈을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은 태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 역시 태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에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달빛 다리 아래에서 첫 키스를 나누며 사랑을 확인했다. 달빛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빛났고 벚꽃잎은 흩날리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했다. 시간은 흘러 달은 한국전통예술대학교 사진과에 합격했다. 태준과 같은 학교, 같은 과에 다니게 된 달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이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갔다. 대학교 졸업 후 달은 유명 사진작가가 되었고 태준은 사진 전문 기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그리고 몇 년 뒤 달과 태준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달빛 다리 근처의 야외 정원에서 열렸다. 아름다운 봄날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달빛 다리는 두 사람의 사랑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마치 지훈과 아라의 사랑 이야기가 그랬듯이 달과 태준의 사랑 이야기 역시 달빛 다리의 역사에 새겨졌다. 달빛 다리 아래 흐르는 사랑은 세대를 이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달빛 다리 아래 흐르는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로맨스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훈과 아라, 그리고 달과 태준, 두 세대에 걸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중요한 가치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훈과 아라는 첫 만남 이후 여러 시련을 겪으며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다시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은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둘째, 끊임없는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지훈과 아라가 겪었던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오해가 쌓였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는 마법과 같습니다. 오해를 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며 더욱 굳건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꿈을 향한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지훈은 사진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아라는 한복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다른 사진과 한복 디자인 두 가지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도전했고 태준은 사진 전문 기자로서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꿈을 향한 열정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넷째,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지훈과 아라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달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은 부모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했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지훈과 아라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좌절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갖고 서로에게 사랑과 지지를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삶의 가장 큰 행복이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달빛 다리 아래 흐르는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고 가족의 소중함을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달빛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